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할까 말까,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이 많이 됐던 내용이긴 한데, 그냥 뭐 이 이야기는, 원래대로라면 제가 좀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제 스타일은 원래 안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냥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한 게, 김세론이 죽은 날짜가 김수현의 생일이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요게 대한 기사가 많이 났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짜잘한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아저씨 원빈이 그 김태론 거기 와가지고, 추모하고 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덕후 인터뷰 보니까 덕후에서 연예 대통령 이진우 아저씨한테 덮어씌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진우 아저씨가 좀 약간 지분이 있긴 있더라고, 다시 보니까. 그래서, 김새로운 사생활 폭로 유튜버 A씨 영상에 큰 고통을 받았다. 아버지와 이게 대화한 게 또 이게 뉴스가 떴어.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새로운 아버지께서 따님이 유튜버 A 영상에 심적 고통이 컸다고 하시더라라고 해서 요 유족이 토로한 내용이 또 기사로 났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유튜버 A씨는 고인이 지난 1월에 자신의 SNS에 웨딩 화보 콘셉트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한 것을 두고 김새론 또 셀프 비싹, 결혼설 후 잠적, 직접 연락해봤더니라는 영상을 올렸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거야.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자속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저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A씨는 이전에도 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또 내보냈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생업으로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도 다들 이제 저거 뻥카다라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연예 대통령 이진호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지우고 잠적을 탔는데 좀 많이 팼더라고 보니까. 뭐 영상 찍은 거 보니까 결혼설 후 핸드폰 해지 왜 김새론 비싸고 소름 돋는 행보부터 해서 이게 사람을 좀 패도 적당히 패야 되는데 계속 팼더라고. 알바 호소인의 최후, 생활고 김세론의 두 얼굴부터 시작해서 자석 근황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진아 씨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었을 건데, 근데 뭐 결국에는 이게 다 떴지. 인터뷰까지 뜨고 아버지가 와갖고 직접 얘기했잖아.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이제 이진아 아저씨한테도 좀 뭔가 데미지가 갈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진아 아저씨 나도 몇 개 보긴 봤는데 그 좀 약간 이야기를 굉장히 편향적으로 하더라고. 이진호 아저씨는 스타일이 그래. 되게 편향적으로 해.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엔 뒷거리가 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백종원 아저씨 영상을 또 찍은 게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되게 악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저도 뭐 요새는 레카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저는 항상 양쪽 이야기를 다 들려주잖아. 그게 그래야지 덜 억울하거든. 그게. 근데 약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그런 영상들 좀 많이 봐가지고 아마 이제 이진호 아저씨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것들 지금까지 업보가 좀 많이 쌓였어요. 이 아저씨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구간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보는 DC 반응은 모던 사이버 레카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열등감으로 거짓말만 하다 결국 뒤져. 이래서 이근대이가 한 말을 올려놨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양력이 화려하다. 남 비판하는 유튜버들은 끝이 대부분 안 좋더라라는 이야기 있어가지고 나도 이거 보고 유진스 비판을 조금 덜 해야 되나. 약간 유진스 좀 덜 패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 잠깐 들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진호는 말 나올 때가 됐다. 그러다가 이진호 자사람 또 이거 가지고 레카들에게 몰려서 우르르르 할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이것보다 가장 큰 데미지가 뭐였을까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 증명으로 보여요. 그래서 골드메달 발음이 안 돼. 골드메달 리스트라고 전에 김세론이 소속됐던 팀이 있거든. 팀이 아니라 기획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배우 김수현이 2020년에 그의 사촌형인 이로베, 이 사람도 말 많은 사람이지, 그지? 손잡고 설립한 매니지먼트고, 김세론이랑 서예지가 여기 영입한 배우 1, 2호인데, 1, 2호가 사람이, 서예지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위약금을 이제 내용 증명으로 보낸 거야. 위약금을. 그래서 위약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뭐 본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골드메달 리스트는 김세론에게 위약금을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고인은 이들에게 경제활동에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빚을 갚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음주운전 사건 발생 후 김세론은 깊은 우울증을 앓았고, 그리고 그 뒤로도 뭔가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빠그라졌잖아. 전부 다 빠그라지는데 결국에는 이때 이 내용 증명까지 받아버린 건데, 이 금액이 7억이라고 하더라고. 골드메달 리스트가 김세론에게 청구한 위약금이. 그래서 요걸 본 사람들의 반응도, 본업으로 일도 못하고 알바로 7억을 어떻게 갚냐, 위약금이 결정타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빚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성규는 결국에 위약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7억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위약금이 좀 큰 것 같아. 위약금이랑, 그리고 교통사고 그때 음주운전이 일어났을 때 사고 피해 보상 합의금 같은 거 있잖아. 변압기 수리나 복구 비용부터 시작해서 주변 상인한테도 보상금을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발생한 위약금을 전부 다 전 소속사에서 다 청구를 하고 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한 그런 경우거든.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이거는 소속사는 잘못한 게 없어. 골드메달리스트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세론이 이제 셀프로 약간 그 열애설 같이 김선과 사진을 유출한 적이 있었거든, 인스타에.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뭐 그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면 뭐 안 봐도 뻔하잖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매우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김세론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함을 표시한 게 아닌가. 난 좀 문득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엄연히 따지고 봤을 때 소속사에서는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합의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거에 불과하지만,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거지. 김세론이 이제 너무나 이제 핀치로 몰려있고 우울증 걸리고 그럴 타이밍에 이제 7억 원까지 갚으라고 이제 이게 날라간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뭔가 잘 안 풀렸는데, 근데 거기 이제 김선이랑 김세론 또 어떤 관계가 있었잖아.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과거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으니까, 썸씽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섭섭함을 표시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글쎄, 이것도 사실 뭐 이것도 이제 이진호 아저씨가 죽였다라고 덮어 씌우는 것도 옛날에 내가 말했잖아, 뻑가 재미 사건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전부 다 욕을 했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사람이 안 했다는 걸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 근데 당시에 김세론이 생활고를 호소했을 때 사람들 전부 다 저거 양치기 소녀다라고 다 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확인 보도를 안 하고 보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와서 뭐 무슨 책임을 지겠냐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게 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김세론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좀 이렇게 관대한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항상 말하지만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죄값 다 치르고 나면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나는 항상 이런 주의인데, 근데 김세론 이거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보는 뷰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 그래서 뭐 블라인드나 이런 데 봐도, 야 그래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텔레비 나온 건 아니지 않냐, 그래도 음주운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안 주고 매장시킨 게 맞다 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 내가 어제 말한 내용을 좀 더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어느 부분으로 잡아야 될지, 관용과, 그리고 그 관용을 해주는 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그 선을 어디로 잡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어디로 잡아야 된다가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나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조금 더 관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야 음주운전 한 번이라도 하면 아웃 아니냐, 그런 사람이 왜 텔레비에 나오냐, 그런 사람은 텔레비에 나오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틀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사회적으로 뭔가 많이 공론화가 돼도 이렇다 할 정확한 선을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근데 나는 항상 이럴 때마다 가장 한심한 느낌은 딱 뭔지 말하잖아. 이렇게까지 진짜 이렇게 엄격한 사회에서 왜 국회의원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냐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사람이 좀 이렇게 음주운전이고 뭐고 좀 실수를 해도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봐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저는 한두 번 정도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했을 때 진짜 보컬로서 재능이 충만하지만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어떤 여자 보컬리스트가 있거든. 이름 말해도 되나? 아니 됐다,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심각한 거라면 당연히 매장을 시키는 게 맞지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타이트하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이거든. 뭐 하나만 걸리면 전부 다 아웃시킨단 말이야, 죽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관대함이 항상 필요하다 말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모든 건 돌고 돌잖아. 지금 남녀 갈등 보더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게 전부 다 돌고 돌게 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타인을 향해 가지고 저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를 대잖아. 그러면 그게 결국엔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결국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한번 하잖아. 그러면 실수를 한번 하면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용서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 사과를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풍토를 보게 되면 절대로 사과 안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사과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때린 걸 아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저는 뭐 제 의견은 일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뭐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엔 분명히 관대함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